네, 반갑습니다. 해내메듀 2024 창의혁신 수업 사례 공모전 매체 비판적 읽기 수업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 서울사대부고 국어교사 민재식입니다. 저희는 오늘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 내가 묻지 않았던 것이라는 이름의 매체 비판적 읽기 수업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수업을 디자인하고 큰 뼈대를 잡게 해줬던 성취기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수업의 목표와 구성을 볼 거고요. 그리고 나면 그런 목표나 구성을 실제 수업 흐름 속에서는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수업의 큰 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수업의 첫 차시부터 마지막 6차시까지 차시별로 학생들은 어떤 자료를 받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그 속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수업을 디자인하고 실천하고 또 정리하고 성찰하면서 이 수업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줬는지 또 그렇다면 수업을 할 때 무엇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했어야 하는지 포인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수업 배경과 목표를 성취기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심이 되어 주었던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국어 02-02번입니다.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인데요. 한 문장으로 된 이 성취기준을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에서 수업이 일어나느냐, 무엇을 재료로 수업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매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매체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무언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문자도 매체가 될 수 있고 시각자료도 매체가 될 수 있고 영상자료도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하위에는 또 수많은 종류의 매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가 이 수업에서 주력으로 선택한 매체는 광고였습니다. 광고를 선택한 이유는 저나 학생들한테 어쩌면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매체가 광고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특히 상업 광고의 경우에는 기업이 수많은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해서 고도로 발달시켜서 만든 매체가 광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습자가 읽기 방법을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재료가 광고라고 느껴졌고 또 이걸 잘 배우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이 광고에 맞서서 한 걸음 물러나서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이 광고를 볼 수 있겠다,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된 광고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읽을 거냐, 관점이나 표현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조금만 일반화해서 생각해 보면 내용과 형식의 두 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에도 내용과 형식이 있고 이 두 축을 균형 있게 접근해야 매체를 제대로 읽는 거라고 판단했고요. 이렇게 그러면 분석하고 읽어내면 끝이냐? 교육과정에서는 하나의 읽기를 더 요구합니다. 바로 내가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주체적으로 비판하라는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표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기준을 통해서 이런 흐름과 뼈대 속에서 수업을 구성을 했고요. 실제 수업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는 6단계 총 6차시 수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단계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차시에는 읽어내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이때 배우는 읽어내는 방법은 광고를 읽어내는 방법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종류의 매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단계를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했고 학생들은 그것을 연습하면서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우게 되겠구나. 또 우리의 지향해야 할 목표는 이런 거구나를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었고요. 이때는 영상 광고를 바로 쓰기에는 아직 좀 복잡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멈춰 있기도 하고 청각적 요소는 좀 배제되어 있는 인쇄 매체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법을 이해하고 목표를 이해하면 두 번째 단계부터 본격적인 매체 읽어내기가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는 영상 광고를 가지고 내용을 먼저 파악해 보는 겁니다. 매체에 담긴 제작자의 관점이나 의도, 메시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읽어낼 수 있다는 걸 조금 경험하고요. 이게 되면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읽어내는 심화 단계로 넘어가서 메시지라는 것이 단순히 내용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축, 표현 방식과 형식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표현 방법을 좀 더 선명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조를 하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동일한 상품, 동일한 메시지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대조적인 두 가지 표현 방법을 쓰는 영상 광고를 준비해서 그걸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메시지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수용될 수 있구나. 그것을 느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과 형식을 균형 있게 읽는 것이 연습되고 나면 이제 비판적인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읽어낸 내용을 토대로 하되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을 이 네 번째 시간에 연습을 했고요. 이때는 전 세계적으로 좀 논란이 됐던 광고이면서 광고가 담은 메시지나 표현 방식은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이런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는 광고를 준비해서 학생들과 함께 분석하고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광고를 읽어내는 큰 흐름은 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섯 번째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방법들이 실제로 잘 적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연습을 하고 복습을 하면서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부족한 걸 판단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도록 준비를 했고, 이게 다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로서 이제 사전에 안내되어 있는 조건과 후보 안에서 학생 개인이 선택을 해서 나름대로 광고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형태로 수업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총 6단계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럼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각 차시별로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차시는 읽어내는 방법을 익히는 단계인데요. 인쇄 매체 2가지를 가지고 연습을 했고, 그때 적용한 읽는 방법은 이 3단계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읽어낼 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 번에 읽어내려고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 단계를 설명하면서 먼저 주제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우선 모든 관점이나 기준을 좀 내려놓고 내가 관찰되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걸 받아들이는 단계가 먼저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나에게 다가오면 거기에 왜를 붙이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를 붙이는 이유는 결국에 매체라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작되는데 모든 구성 요소는 그것을 배치한 이유나 의도가 있는 거죠. 그걸 물어보다 보면,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그게 종합이 되면서 이런 의미에서 매체를 만들었구나,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를 의미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적용해서 매체 읽는 연습을 했고요. 실제로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해가 잘 되는데요. 수업에서 활용했던 2가지 인쇄 매체인데, 첫 번째 보시면 1단계는 관찰이잖아요. 모래시계가 보인다. 2번째, 모래시계 위쪽에만 색깔 없는 교통수단이 뒤엉켜 있다. 3번째, 빨간색 오토바이 하나만 모래시계 밑에 있다. 그럼 이제 왜를 붙이는 겁니다. 왜 모래시계 위쪽에는 색깔 없는 뒤엉킨 교통수단을 배치했을까? 왜 빨간색으로 표시한 오토바이만 모래시계 아래쪽에다가 두었을까? 이런 질문들에 막 토의하면서 답을 하다 보면 이 상업 인쇄 광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발견하게 되는 형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이 사진은 사진전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전시가 되었던 작품이고요. 관찰해 보면 땅이 보이고 풀이 보이고 엄청나게 많은 곰팡이가 보입니다. 그럼 이제 왜를 붙이는 거죠. 왜 땅이 곰팡이가 이렇게 폈을까? 이 땅은 썩어가는 걸까? 살아있는 걸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면서 이 사진전의 의미와 메시지를 학생들이 치열하게 토의하게 되고, 저는 계속 힌트를 주면서 학생들의 토의를 활성화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쭉 진행하고 나면 학생들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편인데, 마지막 정리를 함께 하면서 제가 이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을 발견한 것은 책이었는데요. 문선희 작가의 묻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저희 이제 구제역 파동이나 이런 걸 겪었을 때 살처분 매립지로 사용했던 땅의 3년 뒤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은 이 사진과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물어보지 않느냐, 무엇을 했으면 그게 최선이었는지, 정말 괜찮은지, 그 일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고 살게 되었는지 물어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배울 수업에서는 무언가를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제대로 보는 게 먼저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묻다 보면 무엇이든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면서 첫 차시 마쳤고요. 이렇게 목표나 방향성이 잡히고 나면 두 번째 차시에서 이제 실제 영상 광고, 익숙한 영상 광고를 막 재밌게 봅니다. 그러면서 내용 파악, 관점과 의도 파악을 먼저 하게 되고요. 제가 준비했던 것은 시몬스라는 침대 회사의 시대별 광고 3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 배운 읽는 방법을 적용하면서 이 광고의 메시지를 읽게 되는데,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시몬스는 침대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는데, 주 의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광고하고 상품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을 광고에 담았다는 걸 학생들이 느끼게 돼요. 이렇게 광고에 담긴, 매체에 담긴 메시지나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 이제 이 차시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 시몬스라는 회사는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메시지를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알고 읽어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면서 시몬스의 이런 변화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사들을 이야기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내용을 읽는데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내용은 이제 읽을 수 있다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까지 이야기해보자 해서 표현 방법을 추론하는 단계로 넘어왔고요. 이때는 같은 무선 이어폰이라는 상품을 삼성과 애플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전달하고 광고하는지를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이 무선 이어폰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매우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광고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이거를 비교군이 있기 때문에 보면 바로 느낍니다. 하지만 그걸 좀 더 선명하게 정리하고 읽어내기 위해서 도움글을 주면서 한번 정리해 보라고 했고요. 그럼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분석을 하면서 표현 방식의 차이는 선명하게 정리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합니다. 뭐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평가 단계로 갈 수 있게 되는 흐름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적절성 평가, 비판적 읽기 단계를 연습합니다. 그때 제가 준비했던 광고는 바로 나이키, 스포츠 의류로 유명한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캠페인 광고 영상인데요. 이 광고 영상이 논란이 되었던 이유가 인종차별 철폐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 나이키라는 기업이 이런 인권 차별 철폐 문제에 대해서 도구화를 시켜서 본인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이런 걸 그냥 포장하듯이 전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고, 혹은 좋은 의도로 기업이 참여하는 걸 지지해야 한다, 더 많이 물건을 사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학생들과 많이 토의를 했고요. 이때 중요했던 것은 비판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른 연수에서 선배 선생님께 배웠던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구성, 틀을 주는 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막연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비판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평가하고 적절성을 따질 수 있게 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차 시에는 인쇄 광고 하나, 영상 광고 하나를 빠르게 보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 광고는 무슨 메시지가 있어? 어떤 점이 좋아? 어떤 점이 나빠? 표현 방식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막 신나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차시에서는 제가 미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후보도 다 제시를 미리 합니다. 그럼 학생들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토의하면서 내용을 준비하고 분석을 실제로 적용해 보고요. 그거를 이런 질문들에 따라서 작성하면 광고 분석 연습 모든 단계가 끝이 나고 보고서 작성까지 끝이 나게 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이렇게 쫙 진행하면서 다 하고 나서 느낀 점은요, 학생들에게 이 수업이 어땠냐 했을 때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온라인 댓글도 학생들이 남겼는데, 제가 좀 마음에 많이 남았던, 좋았던 학생들의 반응은, 아,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구나, 그냥 지나쳤다는 사실조차도 이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큰 보람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문과 질문을 던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요즘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 청소년들의 문해력이 심각한 상태라고 많은 진단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땐 그것을 보완하는 최고의 방법은 질문 던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것이든 낯선 것이든 질문을 던지고 무엇이 되었든 답변을 하다 보면 결국 질문하는 힘이 커지면서 문해력이 커지게 될 것이고, 문자 언어든 영상 언어든 고도로 발달된 매체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실 때 꼭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정답을 알려주거나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의문을 연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힌트를 주면서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핵심일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펴본 자료 중에 함께 보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은유라는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결국 질문, 물음표를 많이 가진 사람이 느낌표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느낌표와 물음표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는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독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수업이 전부는 해낼 수 없지만 저도 수많은 매체와 영상과 자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수업을 만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풀면서 수업을 만들었던 것 같고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궁금증을 던지는 출발이 되면 좋겠다. 나도 매체를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모두가 질문하는 존재가 되어서 매체를 비판적으로 읽고 주체적으로 읽고 토의하는데 자신감이 있는 존재가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매체 비판적 읽기 수업의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